자, 문제 252쪽. 252쪽에 뭐 아까 기본사활도보다 훨씬 좀 짧은 시간에 끝날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농지법상 농지 소유자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는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된다. 다음 중 그 처분 사유가 아닌 것은 농사 지을 사람이 안 짓고 있거나 그죠? 어떤 것을 해야 될 사람이 안 하고 있을 때 처분 사유가 생깁니다. 1번 소유 농지를 자연재난 농지개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효용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시장 등 인정할 때 효용할 사람이 안 하면 팔아라. 2번 농지 전용 허가 신고에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때부터 3년 내 목적세입 착수를 안 할 때, 자, 우리가 전용 허가나 신고했으면은 목적세입 착수는 해야 된다 그랬죠? 2년 내 안 할 때입니다. 2년 내 안 할 때, 2년 내 안 할 때 처분하고서 언제 숫자를 바꾼 것이고, 3번에 주말 채용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미영농 안 할 때이고, 4번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그 설립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후에 3개월이 지난 경우 이것도 처분 의무는 생겨요. 설립 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면 빨리 고치면 되는데 3개월이 지나도 요거를 채우지 못했다 그러면 자격 없다고 와서 팔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건데 제가 대충 넘어갔던 부분입니다. 5번에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이 됐다. 이때는 괄호 속에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면적만 팔면 됩니다. 전체를 판다 그렇게 틀리긴 할 수도 있겠죠. 2번 문제 보시죠. 처분 의무 등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옳은 것. 1번 농지 소유자는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분 사유가 발생하면 사유 발생한 때로부터 2년 내 농지를 처분해 드리는 게 아니고 1년 내 팔아야 돼요. 처분 기한은 1년입니다. 1년. 2번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한 것이 판명이 되면 전체 농지를 처분하는 게 아니고 초과분만 처분해야 된다. 그리고 초과분. 3번의 시장허수구청장은 처분 의무기한 내 처분된 성질을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의 소유자에 대해서 1년 내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년이 아니고 이거는 6개월. 처분 의무 발생하면 1년 내 팔아야 되지만 1년 내 안 팔았을 때 처분 명령은 다시 6월 내 팔 것을 명하는 게 처분 명령입니다. 4번의 시장허수구청장은 처분 의무기한 내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자기 농업기에 이용하거나 한국농어청사에게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처분 의무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을 유예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막 농사 짓거나 아니면 매도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면 처분 명령을 당장 안 내리고 유예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처분 명령 유예할 때는 3년간 유예하는 거예요. 3년간. 5번의 농지 소유자가 처분 명령을 유예받은 후에 그 유예 기간이 지났다. 그러면 처분 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처분 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다른 조치 중간에 이런 거 상관없이요. 처분 명령을 3년 유예를 했는데 그 유예 기간이 잘 지났다면 그 처분 의무만 없어진 걸로 봅니다. 처분 의무만. 그래서 이게 맞는데 이렇게도 한번 해봤고. 자, 3번의 농지의 매수 청구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농지의 처분 명령을 받은 농지 소유자는 한국농어총공사에게 매수 청구했다. 이렇게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처분 통지 아니에요.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농어총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위 1의 농어총공사 1의 경우 농어총공사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그래요. 공시지가. 다만 인근지역의 실거래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때만 그 가격, 낮은 가격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맞고요. 3번에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부문. 이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소유자. 역시 농어총공사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4번의 위의 경우 농어총공사랑 공시지가 이거 틀렸죠? 감정가격. 그래서 제가 이건 매수 청구를 갖다 놓고 모아놓고서 한번 비교해보라고 한 거예요. 그냥. 처분 명령을 받은 자가 농지 소유자가 있을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농업진흥지역 농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했으면 감정가 차이점. 5번에 농어총공사 농지를 매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은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짐은 따로 낼 게 없어서 낸 거잖아. 5개 채워야 돼서.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상한 지문 나온 거 정답 아니다 이렇게 보시라니까요. 어째서 5개 지문을 채워야 되는데 채울 게 없잖아.
어디서 뭐 융자하는 걸 갖다가 관련된 거 넣을 수밖에 없었지. 4번에 대리경제자 시정에 대한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시장에서 구청장은 유효농지에 대해서 소유자를 대신하여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대리경제가 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제를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의수 구청장이 지정구청입니다. 2번 지력의 증진에서 필요한 경우와 등한 휴경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대리경제를 지정할 수 없다. 제가 휴경하는 유효농지에 대해서 원래 농사 안 지으니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냥 지나갔잖아, 그죠? 지나갔는데 이거는 이제 지정할 수 없는 사유 중에 하나예요. 왜 휴경을, 왜 농사를 안 짓고 있느냐? 지력 증진을 위해서 농사를 안 짓는데요. 지력을 증진시키고자. 그러면 이때는 괜히 농사 안 짓는 게 아니고 일부러 지력 회복을 목적으로 해서 일부러 안 짓는 거죠. 이럴 때 다른 사람에게 막 농사 짓게 합니까? 농지를 망가뜨리려고? 이때는 지정해서는 안 되지, 당연히. 그대로 둬야지. 인삼 농사 제대로 한번 짓고 나면은 한 1, 2년은 농사 못 져요, 다른 거. 지력이 없어졌어. 3번에 대리경제를 지정할 때는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전혀 이 사람과 관련 없이 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동의받을 필요 없어. 4번에 대리경제 기한은 따로 정하는 한 3년으로 한다. 3년. 5번에 대리경제나 수확량의 10%를 소유권자, 임차권자에게 사용료로 지급하라. 그러니까 우리 대리경제에서 일단 1번, 4번, 5번 정도를 제가 했는데 이건 뭐 다 맞게 돼 있고요. 2번도 아까 지력증진을 위해서 할 때는 지정할 수 없다 그랬고 틀린 거 찾는 것이 3번이죠. 소유자나 임차권자 동의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지정하기 전에 그지 지정하겠다 예고를 하는데 그때 이의가 있으면 이의만 제기했을 뿐이지 소유자의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5번도 농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다. 본인이 경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위탁 경영 못해요. 위탁 경영을 맡기는 거잖아, 다른 사람에게. 그 다음 중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닌 거. 그러니까 원래 위탁 경영도 예외적으로 임대사용대처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데 본인이 경영하기 힘든 사정이 있을 때 남에게 맡기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용들과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2번은 냈던 건데 뭐 임대사용들랑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위탁. 병역법에 의한 병역법에서 징집이나 소집이 됐다면 현역법은 징집이라고 우리 방위병 소집이라고 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그럼 본인이 경영 못하니까 위탁 경영할 수 있는 합당한 사유가 돼 보이죠, 대충? 이번에 비슷해. 이렇게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한 경우에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다 못 짓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농사 부족해서 못 짓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전부를 위탁한다는 건 안 돼요. 위탁에서 나오면 전부를 위탁해서는 안 된다고. 아니 농업 노동력이 부족한 것만큼 본인이 농사 못 지니까 그 일부를 위탁한다는 얘기지. 농업 노동력이 부족하다고 왜 전부를 다 위탁합니까? 전부 위탁하는 건 없다고. 4개월 이상 국내 여행 중이다. 이것도 비슷하다니까.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일 때,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일 때 본인이 못 지니까 위탁 경영할 수도 있고 임대도 가능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국내라서 안 돼. 4번에 농지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위탁 경영한다. 이건 법률 규정에 따라 위탁 경영하는 건데 뭐. 농작업 중에 부상으로 역시 3개월간 치료가 필요하다 그러면 3개월 이상에 딱 속하는 거. 비슷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 6번도 한번 보시죠. 다음 중 임대 사용대 할 수 있는 그런 농지가 아닌 것은 임대 사용대 할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아닌 것. 자, 질병, 징집, 취약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일시적으로 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는 농지. 주말 체험농을 위해서 소유하는 농지. 답이죠? 주말 체험 영농으로 해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라면 주말 체험용으로서 써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써야 되기 때문에 남에게 빌려줄 수 없다. 다른 농업 소유자가 농지를 이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는 돼요. 요거는 본인이 취면하려고 가진 사람이면 본인이 해야 되지 남에게 못 빌려준다. 요거랑 학교 등의 실습지 이 경우는 특수목적에 써야 되기 때문에 못 빌려준다 그랬잖아요.
3번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자기의 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농지라면은 예의적 소유에 속하는 사람이죠. 본인이 앉으니까 빌려줄 수 있다. 4번에 농장이잖아. 이모작으로서 8개월 내로 임대 사용된다. 자, 우리 이모작을 위한 거. 자격 농지 8개월. 주말 전으로 하고자 하는 자 또는 주말 전으로 하고자 하는 자에게 임대사를 업으나 업자에게 빌려준다. 2번과 5번의 차이점. 5번은 돼요. 2번이 안 되는 거지. 자, 7번의 다음 농지의 임대차에 대한 내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국공지를 제외한다. 국공농지 제외? 그러니까 사유지구 임차인 뭐까지 다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 농가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농지법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맞을 것 같아요? 틀릴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안 배웠지만 왜? 농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면부연합 비슷하죠? 임대차, 사용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오케이. 임대차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1년 약정서로 본다. 1년 너무 짧아. 3년 약정서로 본다. 3년 틀렸고요. 4번에 임대차 기한 그 등기 없어도 임차인이 시금면적 확인을 받고 해당 지를 인도받은 경우는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는 대항력. 5번에 임대농지의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8번. 농지법상 국공유재산이 아닌 A농지와 국유재산은 B농지를 농업경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차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을 옳은 거. 그러니까 A농지는 사유농지고 B농지는 국유농지죠? 그러면 이 국유농지 B는 아까 그럼 귀찮은 제한을 안 받을 뿐이고 A는 다 받고, 그럼 A농지 임대차 기한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까? 등기 없어도 생기는 경우 있죠? 등기 없어도 아까 시금문적 확인을 받고 인도받으면 다음 날부터 효력 생긴다 그랬잖아요. 틀리고. 임대인이 취약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했어요? 취약은 부득이한 사유잖아.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래야 되지. A농지. B농지는 이런 제한을 안 받는 거예요. 3번에 임대인이 질병을 이유로 A농지를 임대하다가 같은 이유로 임대차를 갱신하는 경우 임대차는 3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 역시 임대인이 질병 아파서 못한다.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갱신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4번에 A농지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계에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 소재지 읍면장은 임대차 종료를 명할 수 있다. 요거는요, 읍면장이라고 했어요. 읍면장. 이렇게 이런 사유로 정당한 소유 농사 안 지면은 임차인이 그 활동 안 하면 이거 임대차 종료. 명령을 내릴 수는 있어요. 누가? 읍면장은 안 돼. 군수지. 여러분, 명령이면 국민을 구속하고 여기 따르지 않으면 처벌받기도 하는데 지자체 장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국민에 대해서. 우리 읍면장이 등장하는 것도 실제 농사 짓는 거 잘 파악하라고 농지증이나 농지원부나 자경증명이나 임대차 계약 확인대장 이런 것만 작성할 수 있지, 행정청에 국민을 구속할 수 있는 명령은 행정청이 아니죠가 이건 행정청이 아니에요. 이거 지자체장이 아니잖아요. 읍면장은 못해. 이거 군수예요. 군수. 시장을 구청장. 군수죠, 여기서는. B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 왜? B농지는 국유농지니까. 기간 제한을 안 받는다니까, 그냥. 전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3년 미만으로 할 수 있다. 6개월 미만으로 할 수 있다. 그래도 맞아, 그냥. 이런 제한을 안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조금 어렵기는 됐지만, 자, 넘겨보시죠. 농업진흥지역. 1번 다음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농업진흥지역. 1번 시도지사가 농지의 효율적 이용 보존에서 농장의 승인을 지정한다. 깔끔합니다. 시도지사가 농장 승인. 2번 농업진흥지역은 녹지 관농자를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 녹지지역은 제외되는 거. 주상공 안 되고 특별시 녹지지역 제외되고.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을 보존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농업보호구역.
이게 바로 보호구역. 무엇을 보호할 것이냐? 진흥구역을 보호해주겠다. 그런 뜻으로 4번의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허용되는 토지용행위는 농업보호구역 안에서도 할 수 있다. 진흥구에서 허용되는 건 보호구에서 당연히 허용이 되고 추가로 더 되는 게 보호구역이라 했잖아요. 5번의 농장은 매년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되고 실태조사 결과 농업진흥지역의 변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농업진흥지역 용도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건 그냥 틀린 거예요. 그냥 이런 건 뭐 가르치지도 않은 걸 정답으로 냈습니까? 가르치지 않아도 이렇게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어야 돼. 지금 농업진흥지역이나 용도구역, 그냥 농업진흥지역만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농장이 직접 변경이거나 해제할 수 있겠습니까? 농업진흥지역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가. 그럼 시도지사가 해제하겠네? 해제를 해도? 농장이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앞에 것이랑 비슷한데 농업진흥지역에 실태조사는 하게 돼 있어요. 농장이. 그런데 해서 문제 있다 판단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도지사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시도지사가.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여기서 가볍게 봐도 되는 부분들인데 내가 지금 다 풀어드리고 있네. 자, 우리 이번에 농업진흥구역 안에서는 진흥구역이에요. 진흥구역 안에서는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념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 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요.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 행위가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 행위가 아닌 것. 즉 농업진흥에서 허용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농업진흥에서 안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인데 660 이하의 농업인 어업인 주택. 자, 우리 생업을 위한 주택이면은 진흥구역에서 된다 그랬죠? 농산물 가공 처리시설, 농산과 시험 연구시설, 농업인의 생업에 관련된 시설 아닙니까? 진흥구에서 제가 농업인의 생업 공익을 한 건 된다 그랬잖아요. 3번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에서 보호구역 안에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인 거.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설비, 보호구역에서 1만 미만. 이거는 농업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죠. 진흥구에서는 허용이 안 되고 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답이죠. 뭐 진흥구역에서 허용되는 것은 보호구역에서도 허용되지만 보호구역에서만 허용되는 것은 보호구역에서만 될 뿐이지 진흥구역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구역에서만 되는 거예요. 이게 국방군사시설, 공익, 어린 놀이터, 공동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농업인이 사는 거와 관련된 시설, 공익 생업 위주로 돼요. 태양에너지 발전 설비나 뭐 이런 큰 거 안 돼. 주말 농원 사업. 농업보호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행위가 아닌 것은 주말농원 사업으로서 설치하는 시설 부지가 3천 미만, 관광농원으로서 설치하는 시설로서 2만 미만, 관광농원은 2만 미만이고 주말마다 하는 주말농원은 훨씬 작은 거예요. 3천 미만이고 3번에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에서 보호구역 안에 부지면적이 1만 미만, 요거 보호구역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고 1000 미만의 좁은 후에 단주택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5번에 휴게 음식점이 됐든 일반 음식점이 됐든 음식점은 허용이 안 돼요. 경치 좋은 곳이지만 글쎄 돈은 될 것 같은데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에이, 깊이 봤어, 깊이. 자, 근데 농지 전용 보시죠. 전용. 자, 1번 전용 허가 등에 대한 다음 설문점. 옳지 않은 거. 전용 허가권자는 농장. 4번 보세요. 4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 평균거슬이 15%인 농지로서 영농권 분리 농지를 전용하려면 농장허가 신고. 시장문수구청장의 신고잖아. 신고라면 허가받을 필요 없죠? 신고 대상은 제가 간단한 신고 대상. 이것이 농업의 생업을 위한 것과 영농여권 분리농지. 영농여권 분리농지는 농지로서 보호할 가치가 없어요. 이거 시장문수구청장에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뭐 농장은 농지를 허가함에 있어서 대기오염 배출 시설로서 영위자나 시설 부지로 전용하는 것은 허가할 수 없는 사유 중에 하나고 2번, 3번은 그냥 절차 얘기예요. 절차 얘기. 자, 한번 보시든 2번 문제 2번 다음 중
이것도 너무 어렵긴 해. 좀 어려운 건데. 됐어요. 2번은 됐고. 이거는 제가 낼 때 전용 협의랑 관련해서 원래 협의 대상에 속하는 것은 도시지역과 계획관리적 있는 농지를 전제로 하는데 그 전제 조건을 바꿔서 4번을 틀리게 낸 거라. 3번에 농지법상 주무장관 지자체장은 다음의 경우에 농정과 미리 전용 협의를 해야 된다. 그 내용에서 잘못된 것은 전용 협의 대상 1번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지정할 때 그곳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럼 농지가 주상업이 되는 순간에 망가지겠네요? 전용 협의를 해야 돼. 2번 계획관리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그곳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다. 역시 개발되니까 망가집니다. 3번에 이미 지정된 주상공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라. 이미 지정된 주상공에 도심기사를 결정한다. 이미 지정된 주상공은 이제 농지가 보호할 가치가 없는 농지라 요거를 다른 쪽으로 바꾼다라고 해서 협의 대상은 아니다. 협의에서 제외되는 거 아닙니까? 3번이죠, 답이. 4번은 도시지역 안에 녹지와 개발지역 안의 농지에 대해서 개발행위 허가, 형질명의 허가를 한다. 보존할 땅에 있는 농지인데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순간 망가지니까. 5번에 도시지역의 도심계획 시설을 결정할 때 그곳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어도 도심계획 시설이 결정되는 순간 농지 파괴되니까. 네. 자, 넘겨보시고 4번에 농지를 다음 시설 부지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거주구청장에게 전용 신고. 다음 그러한 전용 신고 대상이 아닌가? 신고 대상 아닌 거. 농업인 주택, 생업, 농축산물 시설로서 축사. 요게 답이 돼요. 축사 부지로 쓰겠다 하는 것은 농지에 속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농지 전용이 아니에요. 농지 전용을 전제로 해서 허가 협의 신고가 나오는 거지. 이건 전용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 대상에서도 아닌 겁니다. 농지로 쓰는 것이라. 3번 농산 관련 연구시설과 양화장에서 어업용시설 생업을 위한 거. 4번 어린 놀이터 마을응화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익시설. 5번에 농산 가공시설 농산물 유통시설. 다 생업을 위한 신고가 되겠습니다. 5번 보시죠. 다음은 농지의 타용도시설 허가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우리 간이시설을 설치하고서 농지를 일시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일단 틀렸어요. 이건 하여튼 옳은 건 아니에요. 뭐가 틀렸어요? 확실히. 예? 신고 대상도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농장이잖아. 어떻게 농장이 나와요? 간이시설이면 타용도 일시사용 대상이죠? 허가 신고에 중복되기도 해요. 그런데 일단 농장은 틀린 거야. 전용 허가든 타용도 일상 허가든 신고든 이건 다 시장거주구청장이 하는 거잖아. 시장거주구청장에게. 근데 이것도 그것만 고쳐주면은 허가가 사실 원칙은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이것도 3,000제곱미터 이하에서만 6개월 내에서 이 얘기가 따로 나왔을 때가 이제 신고라고 보시면 돼. 원칙이 사실 여기서 허가로 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농장에서 확실히 틀린 거예요. 시장거주구청장이 허가를 내주잖아. 이번에 허가권자는 농지의 타용도 일상을 위한 허가를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러면 필요한 경우 조건 붙이고 필요 없으면 조건 없이도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특이한 게 항상 농지 복구 조건 부로만 가능한 거예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가 다른 선 보통인데 이것은 붙여야만 돼요. 반드시 붙여야지만 일상 허가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에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물 농산물 간이 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허가 대상에 속하는 걸 얘기할 때는 간이 시설이다. 그러면 7년 내에서 글쎄 여기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작은 3천 이하에서 6개월 내에서 쓴다. 그럴 때가 신고가 되는 거고 이건 허가 구체적인 5년 내가 7년입니다.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소나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년 내에서 허가 받으려면 이것도 3년이 아니고 주목적 사업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이건 몇 년이 아니고 주목적 사업에 필요한 기간 내에서 쓸 때가 허가 대상입니다. 토속 강물을 제거할 때 허가에게는 5년.
허가는 5년. 근데 여기서 글쎄 제가 해설해서 박스에 4번만 따로 문제를 낼 수가 없었는데 당시에는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4번 같은 경우가 매립지에서 전 태어나지 발전 설비가 지금은 몇 년이라고요? 허가받을 때? 5년 내에서 허가받대. 연장할 때는 15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5년 내에서 허가받고 15년 내에서 연장. 그래서 5 플러스 15 최대 20년까지 되는 게 박스의 4번 얘기입니다. 자, 우리 6번의 타인도 해상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내에서 사용하는 농지를 원상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가능하다. 농지 복구 조건은 좋은데 1년? 6월이라 그랬잖아. 6개월. 농지로 원상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허수구청장. 신고 시장허수구청장이 하는 거 맞습니다. 3번의 목적 사업을 위한 현장 사무소 1000 이하. 요거 6개월 내에서 설치하는 경우 일시상 신고로 가능하다. 좋고요. 썰매장은 3000 이하, 지역주차는 3만 이하에서 신고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장허수구청장은 신고를 받은 때부터 10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통지하지 않으면 그 기간에 끝난 날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런 10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하라. 이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이 신고에 대해서 이렇게 수리 여부 통지도 여기서는 있습니다. 우리 건축서는 5.3 그런 얘기 있었지만 그죠? 여기서는 10일 내에 통지하는 것이죠. 틀린 건 이미 나왔고 3번이었고 7번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전용에 따른 농지 보전 부담금을 아까 틀린 게 3번이 아니고 1번이었죠. 그죠? 1년이 틀렸죠. 6개월 내. 자, 우리 7번에 농지 보전 부담금을 농지 관리기금을 운영 관리하는 자에게 납입해야 된다. 지금은 글쎄 농지 보전 부담금을 선납을 해야 납입해야 될 사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 농지를 망가뜨리는 사람. 망가뜨려서 이익 보는 사람에게 농지 보전 부담금을 걷어서 농지 보전에서 쓰겠다는 취지라. 다 전용할 사람이 원래 내야지만 누구는 안 낸다 그랬습니까? 타용도 일시장 허가 신고만. 허가 신고까지도 농지 복구 되기 때문에 안 낸다. 그러면 여기서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2번에 있네요. 타용도 일시장 허가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8번 문제도 보세요. 농장시장허수구청장은 농지 전용 허가, 농지의 타용도 일상 허가 전용 신고를 한 자가, 즉 전용을 한 자가 다음에 해당할 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지를 명할 수 있다. 다음 중 그 허가를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를 자르셔야 돼요.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 경우. 아까 뭐만이라 그랬어요? 어떤 경우에만? 행정청이 조치 명령을 내렸는데 조치 명령에 위반한 경우. 조치 명령 위반한 경우는 필요적 허가 취소. 그것이 5번이잖아요. 관계공사 중지 등 이거는 명령 중에 한 종류고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꼭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5번입니다. 그거 하나만. 나머지는 할 수 있다. 9번에 다음 농지법상 원칙적으로 농지는 전다학과서는 외의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 농지지목 외의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다음에 이어놓은 예외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농지지목 외의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그 사유가 아닌 것은 1번 전용허가를 받거나 협의한 전용을 했다. 그러면 당연히 농지 외의지목으로 바꿔야 되겠죠? 산지관리법에서 허가하신 곳이 불법으로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한다? 아까 전용허가도 필요 없었고 이러면 농지에서 산림으로 지목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농지 외의 지목으로? 농지의 타용도 생긴 거 답은 이거죠. 역시 다른 전용들과 몇 가지 더 있지만 농지로 복구되는 게 타용도 일사허가 신고 둘 다이기 때문에 이때는 농지 외의 지목으로 변경 못하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3번이. 4번은 하천관리청은 허가를 받아 농지를 전용한다. 그쪽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때도 농지 전용이 가능한데 농지 외의 지목으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5번은 시장허수구청장이 천지변 그 밖에 불가합 학력 사유로 형질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원상이 불가능하다. 이미 농지 형질이 현저하게 자연재해를 만나서 변경이 됐는데 원상의 복이 불가능하다면 농지 외의 지목으로 변경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3번이죠. 10번 농지 전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이게 마지막 문제네. 과수원인 토지를
재해로 인한 작년 문제예요.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풍림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농지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우리 과수원인 토지가 있는데 재해로 인한 풍재겠죠. 바람 때문에 그 피해를 예방하려고 방풍림 부지로 거기를 사용한다. 전용일까요? 아닐 것 같아. 농지를 농지랑 관련된 웨이 용도로 쓰는 게 전용인데 이게 농지랑 관련된 웨이 다른 용도로 쓰는 건가요? 이건 전용이 아니에요. 원래 방풍림 부지라면 역시 농지의 개량시설의 부지 중에 하나예요. 농지 개량시설. 농사 잘 짓기 위한 개량시설 부지 중에 하나예요. 농지로 쓰는 겁니다. 이건 농지 전용이 아닙니다. 그럼 바로 1번이 답이네. 그런데 방풍림 부지 물어본 건 이거 처음이었어. 이게 우리가 개량시설 그 부지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다른 거 그럼 봅시다.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농지 전용 신고를 해야 된다. 아유, 이 작년 문제 중인데 왜 이렇게 이 2번도 왜 이렇게 이상하게 배우지도 않은 거 같고. 그 대신 제가 농지법에서는 좋은 문제가 난다고 했는데 한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냥 맞추는 문제였어요. 용어에서 나왔다. 요거까지 맞추면 100%가 되는 거고 요거 틀려도 합격 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그냥 찍으면 돼. 그래서 이거를 그냥 뺄까 하다가 그냥 넣어봤는데 잘 모르겠죠 이거? 네? 자, 3번 볼까요? 한번 볼 거 보고 산지 전허를 받지 아니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라도 이를 다시 산림으로 복구하려면 농지 전허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 받지 않아도 되죠? 반석전을 복구하기 때문에 전허를 받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정답 아니고 4번에 농지를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하려는 건 농업인주택 부지로 전용한대요. 그럼 농장에게 전용신고? 전용신고 대상은 맞아. 농장이 아니잖아. 시장에서 구청장에 신고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생업용 시장에서 신고. 5번에 농지 전용 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전답선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농지 전용 신고라면 농지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다. 뭐만 안 된다 그랬어요 아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고만.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신고만 농지 복구되는 것이지. 그래서 농지 지목 외의 지목으로 변경 못하는 것이지 전용 신고 포함해서 이건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2번 중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 3, 4, 5번은 명확히 이거는 우리 배웠던 것 중에서 정답이 안 되고 그래도 확률이 2가지밖에 안 되는데 아까 농지 개량시설 부지가 농지 개념에서 드물었고 2번도 상당히가 처음 냈던 거예요. 처음 냈던 거. 1, 2번 둘 중에서 찍어야 되는데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의 그 위치를 전용허가를 받은 위치를 동일 필지 안에서 변경한다. 자,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쏘고자 여기에 대해서 전용허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필지가 큰데 그럼 일부에 대해서 받았다는 얘기죠. 여기에 전용할 수 있도록 전용허가를 받았는데 같은 필지 안에서 위치를 바꾼대. 전용허가를 받은 지의 위치를 이번엔 이쪽으로 여기를 위치를 바뀌어서 전용허가 받은 분을 여기에다 전용하는 것이 여기를 전용하지 않겠다. 아까는 여기다 건물 지으라는 거예요. 여기는 같은 필지만 여기다 지으래요. 다시 전용허가가 불필요할 정도로 아주 가벼운 그런 걸까요? 아니면은 전용허가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에? 어떨 것 같아? 자, 그냥 이런 거 그냥 찍을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이렇게 쭉 이렇게 같은 빛이, 조그마한 땅에서 전체를 전용허가 받으면 이건 빛이 바꿀 것도 없고, 이 길쭉에서 이쪽에 전용허가를 해서 같은 필지인데, 그 다음에 여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바꾼대, 이렇게. 전용허가를 받아야 될까요? 간단한 경미한 걸까? 경매부야? 같은 필지야. 여기는 A군이고 여긴 B군이야. 여기 같은 필지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용화도 되는 걸로 허가를 받았어요. 같은 필지지만. 자, 여기다 짓는데. 그냥 몰라 그냥. 자, 이거
동일 필지 안에 변경하더라도 이거 위치 다른 곳을 개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같은 필지만 여기 개발하라고 한 걸 다른 곳을 개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도 우리 전용 신고 대상이면 생업을 위한 것과 영농요건 분리농지를 전용할 때잖아. 전용 신고가 아니고 전용 협의를 받아야 돼. 그래서 1번이 그냥 맞는 1번이 맞는 것인데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괜히 이거. 자,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진짜 수고하셨습니다.